자, 11회 한번 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학원에서 뭐래더라? 2학년 대상으로 여름에 영어 뭐 따로 할 거 있냐 그래서 내가 안 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열리는 거 없고요. 근데 어법 같은 거 필요한 거 있는 사람은 전에 했던 거 영상 찍어 놓은 게 처음부터 끝까지 있거든? 책 하나 끝내 놓은 거? 그거 만약에 필요한 사람 다시 보시고 영상 올려줄 테니까 어법 끝으로 했던 거 있거든 옛날에. 그거 안 들었거나, 근데 그거 아마 다 들었을 거야. 왜냐면 그거 특강회가 아니고 정규회 한 거란 말이야 작년에. 근데 혹시 필요한 사람들은 그거 링크 줄 테니까 책 하나 구해가지고 그거나 한번 쭉 풀어보고, 뭐 이제 방학에 영어에 그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귀찮아서가 아니야 절대로. 자, 일단 2번을 한번 보시면 1번은 됐고요. 1번 알아서 푸시고요. 자, 2번부터 한번 보자. 함축 의미 추론이고 조금 어려웠죠? 자, 보시면 Interaction between people and environmental features. 사람들과 환경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have spatial dimensions. 어떤 공간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 They are not often overlooked. They are often overlooked. 종종 간과되는. 자, our impact on resource supplies such as forests, fish stocks, and various minerals and metals. 우리의 영향은 요렇게 수일체가 돼 있지. 굉장히 길다. 자, 우리의 영향은 어디에 대한 영향이죠? 뭐 어떤 자원이라든지 산림 또는 생선, 물고기, 다양한 미네랄과 금속들인데 사용되는 to make the things that we consume,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한,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impact랑 happens가 주어 동사로 쓰인다는 거는 우리가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쉽진 않았어, 이건 문장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뭐 그래요. Often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our consumption and waste generation are distant. 자, 종종 환경적인 영향은 거리가 있대. 우리로부터. 자,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맨날 이제 TV에서 환경오염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게 체감이 됩니까? 체감 안 되지. 그렇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하는데 그거 그냥 방송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나오니까 알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건 아니잖아, 그거를. 그렇지? 우리가 체감하는 유일한 환경적 변화는 약간 좀 더워졌다 정도밖에 없습니다. And we do not experience them directly. 우린 그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요는요, as a symbol of love in North America, Europe, and Japan. 이런 국가들에서 다이아몬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다이아몬드 뭔가 럭셔리하고 뭐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도 합니다. 결혼할 때 다이아 박힌 반지를 해드려야 되잖아. 그치? 우리 한남들 기억해. 해드려야 돼. 자, is linked to 뭐랑 연결이 돼 있냐? Negative and violent impacts in diamond producing.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과 어떤 그 폭력적인 영향, 이런 거랑 연결이 돼 있다. Former European companies of West Africa. 그 서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어요. 그 유럽 회사들이 다 점령해가지고 다이아몬드 캐내고 있는 거거든. 환경이 좋을 리가 없겠지, 그치? 자, 유사하게 Although we may fault China for its unabated greenhouse gas emission. 우리 맨날 중국에다가 탓을 하잖아요. 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 이거 끝나지 않게 계속해서 배출하고 있다고 중국에 탓을 하지만 The industrial productivity there, 거기 있는 어떤 산업 생산성이 enabled in part by low environmental standards. 뭐에 의해 가능해진? 중국은 아무래도 환경 기준이 낮겠죠. 그치? 아무래도 뭐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국가입니다. Provides inexpensive goods. 값싼 상품을 제공한다. 자, 그럼 지금까지 두 개의 사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아프리카였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었어. 우리 입장에서 이거 둘 다 알 바 아니죠. 먼 나라잖아.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채굴한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중국에서 값싸게 제품을 생산한다는 그 이익을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쓰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안 만든다면 400만 원, 500만 원씩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필자가 얘기하는 거는 환경적인 영향과 실제로 그 영향으로 이익을 얻는 우리들은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대. 그래서 distanced, not experienced and directly 표현이 나온 겁니다.
자, consumption in richer parts of the world is often both spatially and cognitively distant. spatially distant. 아까 위에 spatial dimension이란 말이 이제 왜 나왔는지 알겠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건 중국 사람들 입장이고요. 그건 걔네 일이고 우리 알 바가 아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광산 채굴하다 죽어. 아니 솔직히 내 알 바는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우리는. 그 다음에 인지적으로도 거리가 있대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죽고 있다는 거 우리 인지조차 못하고 있죠. 인지한다고 해도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 whether it is the mining of material for batteries in hybrid cars or dumping of toxic electronic waste in poor countries, desperate for a source of income. 이거 뭐 해석해 보면 그 하이브리드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는 그 광산, 그 다음에 어떤 그 유독성이 있는 전자 폐기물입니다. 가난한 나라에 갖다 묻어버리잖아. 그치? 그런 것들. 어떤 나라? Desperate for a source of income. 그거라도 해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 나라들. If we can't see, we don't think about it. 우리가 못 본다면 생각하지 않는다. 환경적인 부정적 영향을, 그 다음에 그 행위로 인해서 탄압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보이니까. 이게 글 이해되시죠? 그럼 다음 몇 번? 2번이겠지? 그래도 2번. 자, 3번 봅시다. 이건 뭐 비교적 간단한 글이니까 가볍게 볼게요, 이거는. 자, 저 양반이 told her team that she was changing the name of their group. 그들의 그룹 이름을 바꾼다고 얘기했습니다. 소비자 마케팅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창의적인 마케팅이라는 부서로 이름 바꿨대. Despite the fact that it seemed like a small change. 별거 아닌 걸로 보이죠. It had an instant impact. 즉각적인 영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즉각적으로 the members redefined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어떻게 정의했냐면 creative hub of the company. 그 회사의 어떤 창의적인 의견이 나오는 그 구심점 내지는 그 허브라고 얘기를 했고 even though nobody else in the firm knew about the name change. 다른 부서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크리에이티브라고 규정하는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팀 이름이 바뀌었잖아. 아, 우리는 이 창의적인 부서의 일원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뽕을 맞았다는 거야. 이름뽕. 자, 며칠 만에 the team reorganized space, bringing in new furniture. 뭐 새로운 가구도 갖고 왔고요. 미디어 월도 갖고 왔습니다. 그들의 창의적인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 어쩌서 쭉 읽어보면 여기 글이 뒤집힐 만한 얘기가 없죠. 계속해서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팀 이름을 바꾸니까 그 바꾼 이름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야. 그럼 그래, 제목은 몇 번이죠? 2번이지, 2번. You become what you call yourself. 넌 누가 돼? 네 스스로를 부르는 사람이 된다. 네가 스스로를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정의하잖아. 그럼 창의적으로 행동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건 뭐 쉬운 문제였죠. 그럼 4번 보시면 자, higher density living in cities means. 여기 means인 이유는 얘가 지금 주어잖아. 그치? 고인구 밀도의 삶은 뭐를 의미하냐면 fewer people have their own garden space and the gardens in modern homes are constantly becoming smaller. 대절 두 개네요. 그 서울에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 얼마나 있을 것 같아? 마당이 있는 집에 사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서울에? 한 100가구? 그치? 뭐 한남동, 평창동 이런 데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Gardens in modern homes. 그 몇 개 안 되는 정원조차도 지속적으로 작아지고 있다. 뭐 constantly becoming을 수식하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 이거는. This is one reason for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ublic gardens. 자, 이게 하나의 이유다. 중요성의 이유다. 유지하는 것에 공공정원을, 즉 공원을. 그 다음에 integrating garden spaces into new development. 어떤 새로운 개발이 있을 때 공원을 포함시키는 주된 이유이다. 그럼 importance of maintaining and importance of integrating 이렇게 병렬 구조라고 인정할 수 있죠. 그 문제 없지? 넘어간다. Many of the benefits provided by the gardens are available for all to enjoy. 이거는 그냥 무조건 맞아요. 이게 to be enjoyed라고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앞에 의미상조 있지, 얘는. 그러니까 이거 우리 1강인가 앞에서 일반인인 경우에는 능동으로 쓸 수 있는데 만약에 문장의 주어를 의미상조로 잡으면 투부정사 수동태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문장 기억나시죠? 그렇지?
그게 앞에 넘길 필요는 없고 그냥 내가 알려줄게. 우리가 처음에 풀었던 문제 중에 1회차인가 어법 문제에 약간 오류 아닌 오류가 있었단 말이야. 내가 미리 적어놓을 걸 그랬나? Such measures are often easy to be manipulated. 한번 가볼까? 5페이지 한번 가보자. 5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거기 4번 문제에 Such measures are often easy to be manipulated. 자, 그러한 측정은 조작되기에 쉽다. 이렇게 나왔던 문장 있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이렇게 to be manipulated라고 쓰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다. 이거 틀린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 의미상조어를 such measures로 잡으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조어랑 일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여기서 to manipulate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의미상조어 일반인을 앞에 생략했다고 보면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 그렇죠?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이게 틀린 게 아니잖아. 수학은 공부 되기 어렵다. 이거 괜찮잖아. 이렇게 쓸 수 있고 Math is easy, hard to study 이렇게 쓰는 경우도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쓸 때는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의미상조어가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일반인이니까 생략한 구조다 해서 결론적으로는 둘 다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얘는 달라. 얘는 의미상조어가 있잖아. 그럼 적어도 얘는 이쪽으로 절대 못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의미상조어가 있다고 하면 있다는 거는 얘가 의미상조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지? 어쨌든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And these venues are often the scenes of weddings, parties, and family get-togethers of all sorts. 그 공원들에서 가끔 막 결혼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Public gardens provide us with opportunities for recreation, contemplation, education, and inspiration. Their importance to the community and to the environment cannot be overstated and will only grow as higher density living deprives more people of private garden spaces. 자, 일단 deprive가 무슨 뜻인지를 좀 알아야겠죠? 이렇게 생겨먹은 수거 표현입니다. A로부터 B를 빼앗다. 그치? 사람들로부터 뭘 빼앗는 거야? 그들의 개인적인 정원을 뺏음에 따라서 higher density living. 인구 밀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자기의 정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문제 없지? 어법상으로도 문맥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자, whether it's as a venue to socialize with friends, play sports, practice yoga, meditate, 어쩌고저쩌고, or learn about the natural world. Your local park having much to offer. 그러면 여기 whether부터 여기까지는 부사절이죠. whether 부사절. 그치? 뭐뭐이던 간에 너의 지역 공원은 has much to offer.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 저거 동사자리잖아. 그러니까 어이없게 5번에서 그냥 풀려버렸죠. 1, 2, 3, 4를 어렵게 해놓고 막상 5번은 엄청 쉬운 걸로 그냥 법상 틀린 걸 내버렸지. 답 5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가볼 건데 이게 좀 어려워요. 빈칸이 5번, 6번이 연달아 조금 어려운 게 나오는데 내가 수업할 때 어떤 빈칸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글이 너무 어려워. 글이 안 읽혀. 약간 그런 거. 우리 이번에 내신에 나왔던 과거, 미래 막 이런 거 나온 거 있잖아. 그 다음에 뭐였지? 단어를 만들어 쓸 수 있는 조건에 관련된 글 나온 거 기억나죠? 적절한 어휘가 없을 때 우리는 유사기억인 말이라는 말 만들어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글 자체가 어려운 경우를 보통 어렵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얘 글 안 어렵거든? 근데 답을 찾을 수가 없어. 정확히는 여기 무슨 말이 들어갈지 내가 추론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추론형 문제들도 어렵다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다음 해보면 자,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they continue to interpret what is dangerous as well as learning how to sift themselves through reading non-verbal cues and eventually through understanding verbal language. 그들은 무엇이 위험한지를 해석해낸다. 그 다음에 비언어적 단서와 궁극적으로 언어적 단서를 획득하게 된다. 그들은 ask and receive, 물어보고 받습니다. 빈칸을. 그들의 부모와 다른 보호자로부터. 뭐 풀죠? 그렇지? 그들이 뭘 받는지를 얘기하는데 뭘 받았다는 얘기가 전혀 없단 말이야, 지금. A toddler seeing snow for the first time. 자, 처음으로 눈을 보는
유아는요, might say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어. Alternating looking at the snow with looking at her mother. 그러니까 처음으로 태어나서 눈을 보는 친구들은 그 눈이랑 엄마를 번갈아 가면서 볼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부르겠지. Pointing and showing distress. Her mother reassures her. 자,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안심시킨다. 웃어주면서 it's just 이건 그냥 눈이야. The toddler having no idea what snow means or if it's dangerous comes to recognize. 뭘 인지하게 된다? 그녀의 어머니가 is not scared. 무섭지 않은, 두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From her facial expressions. 그녀의 얼굴 표현으로부터. 다음에 reassuring tone. 이제 그 안도하는 톤으로부터. Which she has learned to interpret over time and concludes that snow is not dangerous. 자, 그리고 이것은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눈이 왔을 때 이게 별로 공포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 공포스럽지 않았다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획득된 지식이고 그에 따라 눈은 위험하지 않다는 걸 확정하게 됐다. 그럼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애가 눈을 처음으로 보고 놀라가지고 엄마한테 뛰어간 거야. 그래서 이상한 게 내려와요. 이런가 봐. 그러니까 엄마가 야, 저건 그냥 눈이야.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들은 질문하고 받는다, 빈칸을. 이게 뭔가 잘 안 보인단 말이야. 하나씩 넣어보자고. warnings, 경고. 경고를 물어보는 건 맞는데 경고를 받지는 않았잖아. 엄마가 얘한테 경고해줬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이건 아니야. 2번, objectives, 목적? 이거 전혀 아닌 것 같고. 3번, limitation, 한계. 4번, reassurance, 안도. 5번, confusion, 혼동. 아, 안도네. 이 안도라는 단어가 아마 문제 풀면서 이게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서술형으로 쓰기는 어려웠을 거야, 아마. 근데 선지를 보니까 이건 해결이 됐죠. 이런 의미에서 조금 어렵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 정확하게 무슨 말이 들어갈지 우리가 써낼 수 있어야 되잖아. 못 썼으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다. 막상 읽어보니까 글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어려울 뿐이지. 자, 6번 보시면 이거는 얘는 약간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진짜 별건 아니고 열대기후랑 온대기후의 차이점만 아시면 돼요. 열대기후랑 온대기후. 우리나라는 열대기후에 있어, 온대기후에 있어? 조금 더 쉽게. 야, 적도가 우리나라 밑에 있어, 위에 있어? 밑에 있어? 확실해? 확실해? 그치? 적도가 우리나라 밑에 있지? 우리나라는 적도보다 위에 있단 말이야.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북반구라고 하죠. 북반구. 그리고 우리나라는 적도, 이 북반구를 이루는 이 전체 덩어리 중에 중간 윗부분에 있단 말이야. 꽤 북쪽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그 온열대 기후에 속하는 거야. 내지는 온대 기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이, 지금 어떻게 그리지? 약간 요렇게 생겼거든? 미국이거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멕시코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약간 요만한 해로가 있고 수로가 있고 이렇게 남미가 있단 말이야. 그치? 적도가 어딜 통과할 것 같아? 적도가 여기 통과해요. 이렇게. 요거 이해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북미라고 하고 남미라고 하는 게 사실상은 그냥 적도 위아래에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우리나라랑 같은 열대 기후기, 그러니까 같은 이제 수준의 열대 기후기 때문에 여기 온열대라고 평가하고요. 여기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데 있지, 여기가 이제 열대 기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 여기까지 읽을 수 있지. 그럼 이제 읽을 수 있다. So history illustrates that there is no simple or enduring connection, 빈칸. 에? 여기서 문장이 완전한데요? 역사는 보여준다. 단순한 연결이 없다는 것을. 완전하잖아. 그치? 그럼 아마 들어갈 말은 이 커넥션을 수식하는 형용사 같네요. 이거밖에 안 되겠네. 필수 구성 요소는 아니니까. 어떤 연결인지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At the time of the conquest of Americas by Europeans. 유럽인들에 의한, 저게 미국이 아니고 아메리카 대륙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점령 시에 the area which today include Mexico, Central America, Peru, and Bolivia. 중앙아메리카, 페루, 볼리비아, 그리고 멕시코를 포함하는 영역들. 그럼 저거 북미야, 남미야? 북미, 남미로 딱 자르면 어디야, 이건?
아, 페루 어디 있어? 페루. 그러면 남미야, 남미 이게. 괜찮지? 남미야 이게. 남미 지역이다. 자, held the Great Aztec and Inca Civilization. 저기가 아즈텍 잉카 문명이 발현된 곳이에요. 저기서 발생했어. 자, 이런 왕국들은 were politically centralized. 정치적으로 중앙 집권화돼 있고 복잡했어요. 그 다음에 뭐 길도 만들었고 provided famine relief. 어떤 기하는 굶은 애들 얘기하는 거고 그 수학이 안 되는 걸 뭐라 그러지 우리말로? 기근. 그래. 기근에 대한 어떤 완화책을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국가가 만들어져 있었다는 얘기야 여기는. The Aztecs had both money and writing, and the Incas recorded vast amounts of information on knotted ropes. 뭐 그렇대요. 다 기록까지 잘했대. In sharp contrast, at the time of Aztecs and Inca. 자, 이 시점에 이 남미에서는 아즈텍과 잉카 문명이 발달하고 있었을 때 The north and south of the area inhabited by Aztecs and Incas, which today include the United States, Canada, Argentina, and Chile. 자, 북쪽과 남쪽입니다. 지역에 어떤 지역? 이 잉카 문명으로 채워진 영역의 북쪽과 남쪽, 오늘날의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칠레 이게 어디야? 완전 북미랑 완전 바닥 쪽에 남미 있지. 남미 중에서도 완전 바닥 국가들. 그치? 여기들은 mostly inhabited by Stone Age civilization. 얘는 아직 석기 시대에 있었대. Lacking these technologies. 이런 기술이 없는 채로. 이 최남단의 남미 얘기가 들어가가지고 조금 이제 글의 포인트가 흐려지는 느낌이 있거든. 그러니까 북미만 한번 집중해서 봐보세요. 이 당시에는 그러면 미국이 있던 지역이랑 페루가 있던 지역 중에 어디가 잘 살았다는 거야? 페루가 있던 지역이 잘 살았다는 거지. 여기는 문명화됐고요. 미국이 있던 지역은 아직 그냥 석기시대였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이 있는 북미랑 쟤네가 있는 저 중남미 부분은 완전히 뒤집혔지. 미국은 가장 잘 사는 국가고 얘네들은 가장 못 사는 국가들 중에 하나잖아. 전 세계에서. The tropics in the Americas were thus much richer than the temperate zones. 내가 이 열대 이유를 이 얘기를 끄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해석 잘하라고. Tropics, temperate zone. Tropic이 열대 기후예요. 열대 기후에 있는 미국 대륙들이 그러므로 훨씬 더 부유했다. 뭐보다? 온대 기후에 있는 지역들보다. 북미보다 중남미가 잘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The greater riche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oday. 오늘날 미국과 캐나다가 굉장히 잘 살다는 것은 represent a stark reversal. 어떤 명확하게 뒤집어진 현상을 보여주는 거야. 저 때만 해도 북미 지역이랑 최남단 남미 지역보다 중앙아메리카가 잘 살았단 말이야. 지금 얘는 완전 그지 깽깽이가 됐고 미국이랑 이 바닥에 있는 나라가 커피콩 팔아가지고 잘 살고 있잖아. 이렇게 양분됐다는 얘기입니다. What was there when the Europeans arrived? 자, 그러면 읽어보니까 어떤 연결관계가 없대. 단순하고 영구적인 연결관계가 없대. 영구적인 연결관계? 뭐랑의 연결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약간 잘 쓰여지지가 않습니다. 잘 못 쓸 것 같아. 하나씩 더 보자. 1번. Between geopolitical power and its openness to trade. 무역을 하고자 하는 무역에 대해 열린 심정을 가졌다는 건 여기서 전혀 언급된 바가 없단 말이야. 1번은 전혀 아닙니다. 2번. Between climate or geography and economic success. 기후와 지리. 그 다음에 경제적 성공 사이에 영속적인 연결관계가 없다가 정확한 글의 요지였죠. 옛날엔 중남미가 더 잘 살았다니까 지금은 북미가 잘 살잖아. 바뀌었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중남미가 잘 살 거라는 보장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 보시면 Between the race and intelligence. 자, 인종과 지능 사이의 관계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인종차별주의자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있는 얘기고요. 글의 요지랑도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빼버리시고 4번 Between investment in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여기 어디에도 교육에 관련된 얘기는 없었지. 근데 왜 5번에 골라? 5번 고른 놈들이 있단 말이야.
between a reserve of natural resources and national wealth. 국부와 국가가 부유한 정도와 천연 자원 매장량 사이에 영구한 연결관계가 없다. 천연 자원 나온 적이 있어? 근데 뭔가 우리는 머릿속으로 얘네들이 원래 잘 살았던 게 천연 자원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아마. 그러니까 5번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필장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 그치? 땅 팠다는 얘기 없다 여기. 그러니까 5번 고르면 안 돼.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다음 7번 가보시면 요거는 그 형사소송에 관련된 얘기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 미리 좀 배경 지식을 좀 안내를 드리면 우리가 어떤 범죄를 당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우는 게 누구죠? 피의자를 법정에 세우는 게 누구야? 형사소송은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일반인 둘이 싸우는 거잖아. 야, 돈 내놔. 싫어.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 형사소송, A가 B를 죽였어. B는 법정에 출석할 수 없죠, 그러면. 죽은 사람, 관에 거기다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 형사소송은 누구랑 싸워? 국가랑 피의자랑 피고인이랑 싸우는 겁니다. 국가가 형벌권을 집행하는 거야, 대신. 이게 형사소송의 본질이거든. 국가와 피고인이 싸우고 이거를 판사가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국가형벌권을 수행하는 주체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검사입니다. 검찰청에서 일을 하는 거고, 자, 피고인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검사는 법률 전문가잖아, 이 사람은. 그렇지? 이 사람은 그냥 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얘는 아니잖아. 그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여기 변호인이 붙어서 이 사람을 법적으로 보조하게 되는 겁니다. 배웠지? 통사 시간에도 배운 거지, 이거? 자, 특정한 상황에서 The defense can introduce witness to describe positive characteristic of a defense. 자, 모른다는 거 너무 많은데요. defense가 변호인입니다. 검사가 공격하는 거잖아. 검사가 소추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법정에 안 서요. 검사가 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야, 법정에서. 쟤 살인했으니까 처벌해주세요라고 공격하는 거고, 피고인은 아니, 살인을 하긴 했는데 난 정당방위예요. 방어하는 거라고. 변호인은 증인을 가져올 수 있어요. 묘사하기 위해서 긍정적 특징, 누구의? 피고인의. 이 변호인이 이 사람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이해가 되시죠? That would make it unlikely that it committed a particular crime. 자, 근데 어떤 특성이냐? 이 사람의 어떤 특징이냐? Make it unlikely. 가능성을 낮춰주는 겁니다.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즉 이런 거예요. 검사가 어떤 사람을 살인 혐의로 체포해서 법정에 세웠어. 그러니까 변호사가 어떤 증인을 데려왔냐면, 이 사람은 살인을 할 사람, 이 사람 목사님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아세요? 이걸 보여주기 위한 증인을 데려왔다는 거야, 법정에. 여기까지 괜찮지? 자, A. This ironic outcome. 이러한 모순적인 결말은, 아니, 변호인이 자기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증인을 신청한 게 모순적인 결과야? 이거 아니지. 모순적인 결과라 하면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가져왔는데 실제로는 이 증언이 부정적으로 활용됐다. 약간 이런 말이 나오면 아이러니가 나올 수 있겠지. 아직 A는 안 된다. 모순적인 결과가 없어요. Although one might expect this kind of testimony to help the defendant. 자, 누군가는 이러한 종류의 진술이 help the defendant, 그 피고인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캐릭터 증거는, 성격 증거는 has little effect, 영향이 없대 on jurors' guilt judgment, 그 배심원의 유죄 판결에 별로 영향이 없대. 볼 수 있지. 변호인이 이 사람은 사람 죽일 사람이야,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를 보여주기 위해서 증인을 신청했는데, 연구에 따르면 그 사람을 신청했음에도 유죄 판결률은 비슷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괜찮지? C. 예를 들어, a prosecutor might say, you said the defendant is kind and gentle. 자, 검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당신은 피고인이 착하고
뭐 착한 놈이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아세요? He was removed from high school. 걔 혹시 고등학교 잘린 거 알아요? After injuring another student in a fist fight. 다른 놈 두들겨 패가지고 고등학교 잘린 거 아세요? 라고 검사가 질문을 했다는 거야. 여기서 여기로 올 수 있나요? 여기는 데려올 수 있다라고 했지 데려와서 무슨 문제가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단 말이야. 이거는 문제가 된 것의 예시잖아. C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B입니다. 자, 역설적으로 the use of character evidence may actually increase the likelihood. 어떤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그 피고인이 will be convicted. 유죄 판결을 받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대. 그럼 이제 문제가 A도 되고 C도 된다? 그치? 변호인이 피고인을 돕기 위해서 증인을 신청했어. 근데 이 증인을 신청한 행위가 피고인의 유죄 판결률을 올릴 수 있대요. 그럼 얘가 이렇게 아이러닝 아웃컴이라고 될 수도 있겠고 여기에 대한 예시가 예를 들어 검사가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공격에 빠뜨릴 수 있다. 양쪽으로 다 갈 수 있는 거잖아. 이때는 글을 쪼갤 수밖에 없는 겁니다. A를 먼저 가볼게요. 이런 역설적 결과는 발생한다. 왜냐하면 검사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cross-examine, 반대 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o try to show, 보여주기 위해서 that they are not good judges of the defendant's character. 그 증인이 말씀하신 게 저 사람에 대해서 진짜 알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라고 검사가 반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 예시가 여기 있었잖아. 그렇지? 아니, 당신이 이 사람 목 사고 착하다 그랬잖아. 근데 얘가 고등학교 잘린 거 알아요? 애 두들겨 패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요 크로스 examine의 구체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겠지. 우리가 B만 읽었을 땐 B 다음에 C가 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B하고 A를 읽어보니까 아, 이 크로스 examine의 예시가 얘였구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B, C예요. 맞춘 사람이 요거. 오케이. 자, 좋습니다. 8번 보시면 보자. 자, many scientists look in chemistry and physics as ideal models of what psychology should be like. 자, 많은 과학자들이 물리와 화학을 뭘로 본다? Ideal models. 이상적인 모델로 본다. 뭐에? Of what psychology should be like. 심리학이 되어야 할 이상적인 모델로 본대. 그럼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젊은 친구, 일어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화학이랑 물리학은 과학에서도 이 숫자에 미쳐있기로 가장 이 극단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얘네는? 숫자 냄새 나는 애들이잖아. 심리학은 여기 숫자가 없단 말이야. 그치? 과학자들은 심리학이 화학과 물리학과 같은 형태를 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식한 말로 해보면 과학적 연구 방법을 써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결국 the atoms in the brain are subject to the same all-inclusive physical laws. 자, 결국은 우리 뇌 속에 있는 원자들도요, 어디에 지배를 받냐면 같은 모든 걸 포함하는 물리 법칙에 의해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심리를 물리학적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After that govern every other form of matter. 다른 모든 물질을 처리하는 이 물리 법칙과 사실은 동일한 법칙으로 규정을 받고 있는 거다. Then can we also explain? 자, 그럼 우리 설명할 수 있냐? What our brains actually do entirely in terms of those basic principles. 자, 그렇다면 만약 얘네 말이 맞다면 우리 설명할 수 있어. 우리 뇌가 뭐 하고 있는지 전적으로 그 물리적 법칙의 관점에서 답은 아니다. 너무 잘 이어지고 있죠. 답은 아니래. Simply because even if we understand how each of our billions of brain cells work separately. 자, 만약 우리가 이 수십억 개의 뇌세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더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을 겁니다. How the brain works as an agency. 뇌가 집합체로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말해주지 않을 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과학자들이 심리학을 과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보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필자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야, 그 뇌세포도 세포잖아. 세포도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규정해놓은 이 물리 법칙에 의해서 작동해야 되는 거야.
네 머릿속에 벌어진 일도 물리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라고 얘기를 했고 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The laws of thought depend not only upon the properties of those brain cells. 자, 이 생각이라는 법칙은요. 뇌세포를 규정하는 성질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on how they are connected. 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로부터 오는 거다. 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general laws apply to everything. But for that very reason, they can rarely explain anything in particular. 자,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일반 규칙은 모든 것에 적용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거의 아무도 설명을 못한다. 아니 갑자기 이렇게 물리를 깐다고? 여기까지는 뭐라 그랬냐면 아니 뇌세포 하나하나의 움직임은 그래 물리적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건 뇌세포 하나가 아니고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됐냐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는 물리의 영역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야 일반적인 규칙은 아무 쓸모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고. 5번이 뭔가 수상하지? 5번 위에 가보면 And it is not the basic general laws of physics, rather the particular arrangements of the millions of bits of information that establish these connections. 자, 그리고 뭐가 아니야? 일반적인 물리 법칙이 아니고요. particular arrangement, 특정한 배열입니다. 수백만 개의 정보에 우리의 유전자에 있는 that establish these connections, 이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얘 그럼 얘랑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지. 5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저거는 어떤 식으로 단절을 해결을 한 거냐면 그 물리학에서 규정하는 일반 법칙에 따라서 설명이 안 된다는 거는 너무 일반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맥락에 맞는 설명을 하기가 제한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뇌과학으로 얘기를 하면 뇌세포가 여기서 여기로 움직이는 이유를 물리학은 설명할 수는 있어. 근데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함축적인 의미가 뭔데? 왜 걔랑 결합했는지 이거는 물리학의 영역이 아니다. 이건 유전학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5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9번, 10번 보고 잠깐 쉬었다 가자고. 엄청 피곤해 보인다, 당신들. 자, 우리가 이 9번, 10번을 맨날 너무 대충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어려운 문제거든. 41, 2번까지는 그래도 같이 좀 풀어볼 만한 문제들입니다. 43, 4, 5를 버려도 되는 거지. 자,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것처럼 Our brains have evolved to make us happy when we engage in the art. 우리의 뇌는 우리가 예술을 할 때 행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The exercise of artistic skills predates even the origin of our species. 자, 이런 예술성의 연습은 어디까지 기원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origin of our species, 우리의 원형까지도 돌아간다. That the exercise of elastic skills such as idea generation, pattern recognition 어쩌고저쩌고 is inherently rewarding. 이거 그럼 명사절이네. 얘가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뭘 하는 게 아주 본능적으로 보상적이라는 것은 is the reason 이유이다. People have always put into into the art. 사람들이 예술에 에너지를 쓴 이유이다. 자, 뭐에도 불구하고 lack of material reward. 그게 보통 예술가들이 잘 먹고 잘 살진 않죠. 보통 예술가들은 좀 헝그리하단 말이야. 헝그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술을 하는 이유가 본능이다. 본능적인 추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고. 자, in fact, material recompense can get in the way of the pleasure. 자, 심지어 물질적인 보상은 방해할 수도 있어요. 쾌락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행동에서. 그러니까 인펙트가 지금 재진술해 주는 건데 강화해 주는 거잖아. 이 앞문장에서는 물질적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술을 해왔어. 심지어 물질적 보상은 예술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쾌락을 방해할 수도 있어 라고 하면 같은 방향에서 강화된 진술이죠. 이거는 문제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Consider for example how the great Russian writer. 자, 이 양반이 responded when a Russian publisher paid him a fair large advance to write a novel. 출판사가 얘한테 돈 주면서 글 쓰라고 시켰대. 근데 기억해라. He had not been given strict 가이드라인을 안 받았어. 뭐에 대해서? Regarding what to write. 그는 단순히 merely been asked to write something. 그냥 무언가를 써내라고만 요청을 받았대요. In exchange for money.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돈 주고 요런 결론의 소설을 써주세요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써주세요라고 한 거야. 써주시면 저희가 돈 드릴게요. Despite that,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즉 아무런 제약사항을 받지 않고 그냥 네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에게 뭐라고 썼냐면 I believe you have never written to order by the yard and have never experienced that hellish torture. 이거 뭐래? 지옥과 같은 고문이라고 그랬어. 이건 그냥 얘가 드라마 퀸, 감정적으로 호소한 게 아니고요. The prospect of being paid for his work gave writer a block. 자, 어떤 생각은 내 작품에 대해 돈을 받는다고 이 생각은 막았대. 글을 못 쓰게 막았대. 그럼 위에랑 같은 말 하고 있는 거네. 즉 위에서 예술가들은 돈을 못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을 할 거야. 심지어 돈을 받으면 예술을 잘 못하게 될 수도 있어 라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게 이 사례죠. 문제 없지? 자, 이 양반은 유일한 경우는 아니다. Many recent studies in social psychology suggest that monetizing creative output, 이게 뭔가 얘랑 되게 비슷하지 않니? 생겨먹은 게. 그치? 금전 가치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창작물에 대해 금전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The process that leads to innovation, 혁신으로 이끄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문제 없네. 자, 쭉 가볼게요. This confirms the idea of traditional psychology. 자, 이것은 전통 심리학의 개념을 보증한다. 확정한다. 어떤 개념? Full of papers investigating the importance of reward. 이게 전통적인 심리학이라는 거잖아. 내가 특정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인 심리잖아. 그렇지? 그 일반적인 심리를 강화합니까, 이 연구가? 약화하고 있지. 예술의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다른 영역에서는 돈 받으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동기부여되는 게 맞는데 이 예술이라는 특별한 영역에서는 자기의 작품을 금전적 가치랑 결부시키는 순간 사람은 예술가로서의 자존감이 꺾이는 거야. 그치? 그래서 틀렸습니다. rejects로 바꾸면 될 것 같고, 자, 답은 5번이겠죠? 9번의 답은 extrinsic incentives. 외부적인 인센티브는 약화한다. 예술 창작 동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12회로 가보자고. 야, 니네 안 덥냐? 나만 덥나? 왜 이렇게 덥지? 그래? 안 더워? 신기하네. 6시 20분에 깨워줄게요. 자, 슬슬 좀 일어나 보시고 우리 12회차 쉬운 거는 빼고 어려운 것만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항상 좀 부족하네. 이게 항상 고민이야. 뭐지? 10개만 풀면 시간이 너무 많이 남고 20개를 풀면 시간이 좀 촉박한 느낌인데 뭐 어쩌겠어요. 그죠? 일단 2번까지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데이드리밍이 그거거든? 그 망상하는 거? 이거 아이들이 망상하는 게 사실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1, 2번의 답은 5, 3입니다. 5, 3. 3번부터만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영화 보면 막 군인들이 싸우고 있어. 근데 수류탄이 갑자기 퉁 하고 굴러 들어온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 피해 이러면서 몸빵 해가지고 수류탄 막는 이런 장면 본 적 있나? 그런 장면이 가끔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은 죽는데요. 그치, 아무래도 죽겠지. 근데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거든. 그런 동기부여를 시키는 게 이타심일까? 아니면 영웅심리일까? 영웅심리라고? 사상이 조금, 아무래도 이타심이겠죠? 이타심에 관한 글입니다. 갑자기 왜 꺼냈냐면 뒤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altruism, 이타심은 다시 말하면 unselfish concern. selfish가 자기만 하는 이런 뜻이잖아? 자기만 알지 않는 걱정 for the welfare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안녕을 위한. 자, 이 이타심이라는 개념은요, 사회 생물학적, 그 다음에 진화적 이론을 보여준다. In general, with a very real difficulty. 정확히는 이게 present A with B거든. 지금 보니까 present A with B
A에게 B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내가 해석을 이상하게 했네. 자, 이런 이론들의 굉장한 어려움을 보여준대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봐. 진화론적으로 저기 수류탄이 떨어졌을 때 내가 이걸 막는 게 진화론적으로 합당한 선택인가요? 진화론적으로 합당한 선택은 가장 옆에 있는 놈을 누워가지고 발로 이렇게 밟아서 얘가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는 게 진화론적으로 합당한 거 아니야? 모든 인간의 진화론적으로 자기가 생존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타심이라는 개념 자체가 약간 진화적으로 좀 맞지 않다. 진화적으로 인간은 오히려 이기적이도록 진화한 게 맞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So for writers like Edward Wilson, the behavior patterns of species and individuals. 자, 이런 행동 패턴들은 are totally susceptible to biological explanation. 자, 이거는 그 생물학적 설명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Some creatures are altruistic. 자, 일부 생명체들은 이타적입니다. 왜냐하면 because they are driven by their genes to sacrifice themselves. 여기까지만 읽으면 말이 안 돼요. 그들은 유전자에 의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이게 이타심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희생한 건 이타심이 맞는데 유전자가 이거를 이끌었다는 게 뭔가 납득이 안 되잖아. For the well-being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그러면 애초에 유전자에 네가 생존하기로 너를 생존시키기 위한 그런 시퀀스가 아니고 너의 종족을 생존시키기 위한 시퀀스가 내 유전자에 각인됐다고 생각해봐. 그럼 수류탄이 떨어졌을 때 내가 이걸 막음으로써 내 종족을 확산시키는 게 주변인들을 통해서 내 종족을 확산시키는 게 유전학적으로 맞는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본다면 이게 유전적으로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유전자는 자, 생존을 도모할 텐데 그 생존이 나의 생존이냐 인류의 생존이냐 이걸 물어본다는 거야. 일반적으로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유전자는 나의 생존에 관련된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생존에 반하는 그 어떤 행위도 본능적으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타심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이쪽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야. 내가 하나 희생함으로써 3,000명을 구할 수 있어? 그럼 기꺼이 내가 뛰어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관점으로 보면 이제 납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들은 그들의 유전자에 의해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도록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A small bird will give a warning cry. 작은 새가 위험 신호를 보낼 겁니다. 어떤 포식자가 등장했을 때 그래서 risk its life. 자기 삶을 위험에 빠뜨릴 거야. 자, 새 무리가 이렇게 있어. 이게 한 마리가 돌다가 포식자가 오니까 막 소리를 내. 포식자 입장에서 얘 먹겠지 그러면. 지 하나 희생해서 나머지 무리를 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전자 생존이 나의 생존이 아닌 인류의 생존 또는 우리 종의 생존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하면 너무나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The trouble is that, 자, 문제는 fallen heroes do not have children.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납득을 했어. 이 생존이라는 걸 애초에 우리 종의 생존이라는 넓은 개념으로 보게 되면 한 놈이 희생해서 나머지를 살리는 게 납득 가능한 선택이구나 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죽은 영웅들은 아이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If altruism is rooted in genes, 만약에 이타적인 심리가, 이타주의가 유전자에 박혀 있다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만 남아있을 겁니까? Only those possessing selfish genes with survive겠지? survive로 가야겠지? 자, 그러나 altruism yet exists. How can evolutionary theory explain it? 이거 어떻게 설명 가능하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continued altruism is due to the evolutionary motivation of genes to defend and protect the species gene pool. 자, 보시면 여기까지는 납득을 했잖아. 근데 일부 사람들은 그러면 이타주의를 유전자에 가지고 있을 거고 일부 사람들은 안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30명인데 수류탄 떨어졌어. 이 수류탄을 몸으로 막는 사람은 이타주의적인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타주의적이지 않은 사람이잖아.
그럼 한 두세 기만 거슬러 봐도 이타주의적인 놈들은 다 뒤졌겠네. 이타주의적이지 않은 놈들만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얘기야. 이타주의적인 유전자는 다 죽었을 거고 자기만 아는 유전자만 남아서 계속해서 자손을 퍼뜨리기 때문에 그럼 몇 세기만 지나도 인간의 유전자는 완전히 셀피쉬로 바뀌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문제가 안 된대. 왜? 애초에 인간의 유전자가 우리 종을 확산하도록, 나를 확산하도록가 아니고 우리 종을 확산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글이 조금 어려웠는데 문제 푸는 데는 아마 크게 어려움 없었을 것 같아요. 4번 보시면 이거는 길어 보이지만 사실 쉬운 글입니다. 자, 1969년에 존이 23살이었을 때 그는 나자보 인디언 보딩 스쿨에서, 그러니까 이제 인디언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에는 아직도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영역이 있거든. 거기는 연방법의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막 테러를 하고 이러면 당연히 FBI가 잡아가겠지만 웬만한 일들, 진짜 살인 같은 일들도 그 공동체 안에서 처리하도록 인디언들의 그 자치권을 보장하는 영역들이 있어. 이제 근데 이렇게 가끔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막 애들 가르치고 이런단 말이야. Third grade students were among the poorest children in America. 그 3학년 학생들은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학생들 중에 한 명이었다. Possessing little more than the clothes on their bags. 그들이 입고 있는 옷 이외에는 거의 가진 게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학생들 중에 몇 명이 지금 거기 모여 있는 겁니다. School had few toys and other sources of entertainment. 여기 few 앞에 어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없다는 뜻이겠죠? 장난감 거의 없었다. 그러나 존은 절대로 아이들이 뭐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그들이 지루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 그 다음에 이거 뭐 지각동사인 거는 그래서 목적 보어인 거 이런 거. 자, they were continually making up their own games. 그들만의 놀이를 계속 만들었어요. 자, 10살의 happy and well-adjusted children. 이미 행복한 아이들이었다. 크리스마스에 John went back home to visit his family. 다시 본가로 돌아가 봤는데요. 자, 그는 그 장면을 기억한다. A floor full of packages under the tree.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이걸 좀 하실 텐데 미국은 크리스마스가 되게 큰 명절이거든. 집마다 당신네 나이들 있잖아요. 이제 어린 놈들 이런 놈들이 있는 집에는 이만한 트리 집에다 갖다 놓고 밑에서 선물 박스를 막 도배를 해놓는단 말이야. 막상 까보면 아무것도 없긴 한데 어쨌든 막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야. 그 장면을 봤다는 거야. 그의 10살짜리 남동생이 12개의 박스를 열었어. Quickly moving from one to the next. 하나 뜯고 하나 뜯고 하나 뜯고 다 뜯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며칠 후에 존은 그의 동생과 친구가 watching TV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난감들은 다 그냥 옆에 내팽개져 있는 채로. 자, 두 명의 아이 모두 뭐라고 이 both boys가 얘랑 얘가 아니고요. 지 동생이랑 지 동생 친구 얘기하는 거야. 자, 얘네들은 불평했어. They had nothing to do. 할 게 없다고. 얘가 얘랑 대비되고 있는 거지. 쟤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잘 놀고 있었고 얘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었음에도 할 게 없다고 불평하고 있었대. They proclaimed, for John it was a clear indication. 자, 명확하게 뭘 드러냈냐면 아이들의 행복은 doesn't come from, 빈칸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뭘로부터 안 와요? 유복한 환경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이거였겠지. 얘네들은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얘네 행복하대. 얘는 그래도 뭐 얼마나 뭐 부유하게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못 사는 건 아니잖아. 이 정도는. 그렇지? 형은 교사고 뭐 12개의 선물을 그냥 크리스마스 때마다 뜯었대. 집에 뭐 대형 TV도 있는 것 같고. 괜찮게 사는 거잖아. 얘네는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 삶의 행복은 어디에 결부되어 있지 않는다? 물질적인 소유에 결합되어 있지 않는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3번입니다. possessions. 자, 그 다음 5번 보시면 보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엄청난 직감과 그 영감을 가진 사람이라고 흔히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One unspoken truth about creativity. 창의성에 대해 잘 말해지지 않는 진실은 It isn't about wild talent. 그 날것의 재능에 관한 게 아니야.
생산성만큼. productivity 이거라는 거네. 그래? To find a few ideas that work. 자, 작동하는 몇 개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너는 여러 개의 시도를 해야 돼. 작동하지 않는. 이건 순전히 숫자 게임이다. 확률 게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네. Geniuses don't necessarily have a higher success rate. 자, 천재들이 반드시 더 높은 성공률을 가지진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더 많이 할 뿐이야. 그 다음에 they do a range of different things. 다양한 것들을 한다. They have more success and more failures. 그들은 더 많은 성공을 가지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실패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은 10개의 실험을 하고 이 중에 4개를 성공시켰어. B라는 사람은 1000개의 실험을 하고 350개를 성공시켰어. 확률론 얘가 높지. 근데 실질적으로 과학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람을 훨씬 높게 평가할걸? 궁극적으로 얘는 350개 발견한 거고 얘는 4개밖에 못한 거잖아. 그치? 비율은 얘가 높지만 실제 우리가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은 보통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패한 게 얘는 650개고 얘는 6개밖에 안 되잖아. 실패율도 얘가 훨씬 높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천재라고 일반적으로 칭해진다. That goes for teams and companies too. It's impossible to generate a lot of good ideas. 좋은 생각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뭐 하지 않고 generating a lot of bad ideas. 나쁜 생각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고 얘가 없으면 얘도 없다는 얘기죠. The thing about creativity is that 창의성에 관한 핵심은 at the outset you can't tell which ideas will succeed. 최초에 너는 어떤 아이디어가 성공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실패할지 말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the only thing you can do,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그냥 많이 해보는 거다. 너무 당연하게 풀리죠. 이거는 모수를 늘리는 것이다. 10개 하는 것보다 100개 하는 게 나을 거고요. 100개 하는 것보다 1000개 하는 게 나을 겁니다. 뭐라도 걸리겠지.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아마 나는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maximize number of trials. 시도의 수를 극대화하라 라고 처음에 썼었는데 그 말은 정확하게 없잖아. 비슷한 말을 찾아보면 2번 fail faster. 빠르게 실패한다. 그래서 네가 다음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많이 한다는 건 많이 실패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어서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자 이번에. 6번은 약간의 추론이 필요한 문제인데요. 자,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국가들이, 민족 국가들이 regulated their, nation state라는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도 돼요. 사회 할 때는 민족이랑 국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영어 지문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민족 국가는 regulated their economic and physical affairs. 비슷한 말이에요.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를 통제했다. primarily as domestic matters. 자, 최초에는 국내적 문제로 처리했다. 자, 그리고 however 있는 거 보니까 in the post-war era, 전쟁 끝나고 나서는 we have witnessed a huge expansion and intensification of economic interdependence. 그럼 두 개 반대말이잖아? dependent가 뭐뭐에 의존하다라는 뜻이죠. inter가 뭐뭐 사이의라는 뜻이야. 상호 의존성입니다. domestic의 반대말이에요, 이게 지금. international matter로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그치?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그 국가의 경제체제는 전적으로 그냥 국가의 문제였어요. 근데 세계대전 끝나고 나니까 이제 경제체제 간의 상호 연결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the global economy is actually vulnerable to disruption. 이제 세계 경제는 취약하다, 파괴 by the malfunction of any single nation state physical political system. 딱 하나의 국가의 정책만 실패해도 싹 다 같이 무너져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다 연결돼 있으니까. 다 연결돼 있으면 하나만 무너져도 나머지 그냥 싹 도미노처럼 무너지겠죠. A serious malfunction can trigger a chain reaction, commonly known as domino effect. 도미노 에펙트라고 불리는 이런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자, 그런 파괴적인 이벤트는 1997? 1997? 이 숫자 뭔가 익숙하죠? 내가 태어난 해인데, 그게 아니고 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해잖아, 우리나라에서. IMF가 뭐냐면 타일랜드에서 처음에 주식시장이 폭락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두려워서 자기 돈을 다 빼갔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회사에 투자를 했잖아.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의 주가가 확 떨어지면 사람들이 돈을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이게 여기서 벌어진 거야.
그리고 이 연쇄 반응이 동아시아 전체로 확산돼서 우리나라도 저때 망했어요. 한번 국가가. 이거 들어봤지 이런 얘기? 망했다. 망한 거에 대해서 IMF라는 구제금융에서 이제 돈을 주고 경제권을 뺏어간 거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하나의 나라가 이렇게 망쳤는데요. With a relatively small national economy. 얘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Suffered a financial collapse. 재정적인 무너짐을 겪었습니다. Which touched off sufficient uncertainty among investors that they pulled their money out of neighboring Malaysia, 인도네시아 근처에 있는 말레이시아에서도 돈을 빼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돈 뺐고 대한민국에서 돈을 뺐다. 하나의 국가에서 발생한 불확실성 때문에 세계 투자자들이 동아시아 모든 국가에서 돈을 빼버린 거야. 그 체인 현상이 발생한 거죠, 여기서. The resulting destabilization of these national economies has hastened the Asian economic crisis. 자, 이게 동아시아 경제 위기라고 불리고요. And sparked the global recession. 이걸로 전 세계적 경제 침체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다 왜 그래? 연결돼 있으니까. 연결이 안 돼 있었어 봐. 그럼 그냥 그 나라 하나 망하고 끝이잖아. 흥선대원군이 잘 막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쇄국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안에서 망하면 사실 밖에서 알 바가 아니잖아. 근데 지금 우리나라 망하면 주변국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increasingly national institutions 빈칸. 점차 국가기관들은 빈칸하고 있다. 예? 뭘 하고 있는데? 찾기가 어려워. 쓰기 어려워. 자, 이것은 뭘 촉진시켰냐면 urgent call for effective international regulatory institutions. 이것은 효율적인 국제 규제 기관을 촉진했다. 뭐라고? 요 앞에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빈칸 와가지고 문장이 확 이상해지는 느낌이 좀 있죠. 하나씩 넣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 1번. Are preferring to do business in Asia. 아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그래, 요즘랑 별로 상관이 없는데? 아시아라는 단어가 있긴 있었지만 그걸 차치하고서는 전혀 무관한 선지죠. Are refusing to invest in small nations. 작은 국가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큰 국가에 투자하면 문제가 없다고 했나, 필자가? 이거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필자가 여기서 이 타일랜드가 작은 국가였고 얘가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뭔가 그럼 불확실성을 피해서 큰 나라에만 투자하는 성향이 생겼구나라고 당신들이 머릿속에 쓴 거라고. 필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3번 Ignore the financial decisions of others. 이건 정확히 반대말이죠. 4번 Cannot handle emerging economic 이거네. 국가기관들이 점점 발생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그에 대한 결과로서 prompt 뭘 촉진했어? 국제기구가 적절하게 중재해 줄 것이 점점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인과관계 문제였는데요. 얘를 결과로, 얘를 원인으로 잡고 풀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문제는 이걸 결과로 잡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인을 추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하나 넣으면서 풀 수밖에 없었던 문제입니다. 34번 같은 데 있을 법한 문제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자, 7번은 넘어갑시다. 답은 3번이에요, 3번.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자, 8번. What makes a story effective? 자, 무엇이 이야기를 효과적이게 만드는가? 할리우드 작가들은 너에게 뭐라고 말해줄 거냐면 Attention is a scarce resource. 집중은 아주 귀한 자원, 희귀한 자원. 아주 잘 알고 있죠. 집중한 능력들이 한 15분씩밖에 안 되셔가지고 잘 알고 있지 아주. 자, Scientists linking attention to spotlight. 과학자들은 집중을 스포트라이트랑 연결시킨대. 설마 이거 like라고 해고 과학자들은 관심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 없지? 관심이랑 스포트라이트를 연결시킨다. 자, 이것은 어떤 이유이다. You can drive on the freeway and talk on the phone. 자, 이것이 바로 네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서 전화를 받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유이다.
아니겠지? 그치? 아니겠지, A는? We are only able to shine it on a narrow area. 자, 우리는 아주 좁은 면적에만 이걸 비출 수 있다. 스포트라이트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이어질 것 같아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특별히 단절될 만한 근거도 없고. C. You can do this until the car in front of you jams on its brakes. 일단 더욱하는 문제가 안 되는 게 네 앞에 있는 차기 때문에 얘는 뒤에서 수식 받았어요.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디스가 문제지.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뭘 한다 그랬는데 그치? 없지? X. 자, if that area seems less interesting than some other area. 만약 그 영역이 다른 영역보다 좀 덜 재밌어 보이면 our attention wanders. 우리의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내가 카페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아줌마 둘이 와서 막 아들 욕을 신나게 하고 있어. 근데 아들이 당신들이 아는 사람이야. 공부가 돼, 안 돼? 안 되지. 내 집중이 공부보다 더 재밌는 곳에 지금 흘러가 버렸단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스포트라이트라 이런 개념입니다. 나는 지금 공부에 딱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 들린 이름 내가 아는 이름인데 얘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대. 얘가 뭐 아우 이거 아우 근데 누구 언니 막 이제 옆에서 아줌마들이 이러고 있어. 그럼 귀가 이쪽으로 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공부를 한단 말이야. 내가 다들 해봤으니까 알 거야. In fact, using one's attentional spotlight is metabolically costly, so we use it sparsely. 자, 실제로 누군가의 집중력을 사용하는 것은 대사적으로 비싸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만 사용한다. 그래요. 그러다 치고 You can do this until the car in front of you jams. 네 앞에 있는 차가 고장날 때까지 이걸 할 수 있다. 갑자기 차 얘기가 왜 나오는데? C로 못 가죠, 아직도. 저 디스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 그럼 BAC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 BAC예요. 읽어보시면 여기 자, 네가 별로 집중하고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를 켜고 있지 않을 때는 여러 개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전하면서 음악 듣는 거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앞에 차가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빡 밟아. 그럼 그때 음악이 들어와, 안 들어와? 귀로.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때는 내 모든 신경이 이 앞에 차에 집중되고 내 손, 발끝 감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음악이 더 이상 안 들리는 얘기야. 이게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상태로 오래 운전할 수 있어? 못한단 말이야. 왜? 대사적으로 비싸대. 가끔만 써야 되는데 이거는 스포트라이트는. 그래서 BH로 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 가보면 자, as Neil wrote in his influential book Summer Hill, a child is innately wise and realistic. 아이는 본능적으로 현명하고 현실적이다. If left to himself without adult guidance of any kind, 어른들의 보조 없이 혼자 남겨지면 he will develop as far as he is able to develop. 그는 발달할 것이다. 어디까지? 지가 발달할 수 있는 한계까지. 동료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school should abandon examination. 자, 여기 갑자기 동의하는 사람들 있죠? 학교가 시험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대. 성적도 없애야 된대. 커리큘럼도 없애야 되고 책도 없애야 된대. 개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지. 예를 들어 in the method of reading instruction known as the whole language, children are not taught which letter corresponds to which sound. 야, 책을 없앴는데 예를 들어 아이들이 어떤 글자가 어떤 소리랑 일치하는지를 안 배운대. 예를 들어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극단적으로 확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가보자. 일단은 but are immersed in a book-rich environment where reading skills are expected to blossom spontaneously. 그냥 책 주변 환경에 묻혀 있는 거다. In the philosophy of mathematics instruction known as constructivism, 수학 가르치는 과정에서 children are not drilled with arithmetic tables. 산수 연습을 미친 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but are enjoined to rediscover mathematical truths on their own. 지네 스스로 수학적인 진리를 발견하도록 남겨진다. Both methods fare badly when students' learning is measured objectively. 자, 둘 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개판인데요. 이거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tend to disdain standardized testing. 이 사람들은 애초에 이 표준화된 시험 자체에 대해서 불평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 읽었는데 뭐 약간 저 3번이 조금 수상하긴 한데
정확하게 뭔가 어디가 끊어졌다고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삽입 문제에서 명확한 근거라고 하면 우린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A, but A.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우리 뒤도 안 들어보고 그냥 바로 잘라버리지, 이거는. 그치? 같은 말이 있는데 그 사이에 but이 있어. 그 다음에 A, not A인데 이 사이에 and가 있어. 우리 이런 거 보면 무조건 잘라버리잖아. 근데 얘는 사실 그 정도로 강력한 단서는 아니에요. 이렇게 글을 중간에 자르고 바로 올라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서는 아니란 말이야, 이거는. 한번 올라가 보면 though few schools took it to that extreme. 자, 일부 학교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져갔지만 the movement left a mark on educational practice. 이런 운동은 이런 그 교육 관행에 어떤 그 표시를 남겼다. 이 표시의 예시가 얘니까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확하게 단절되어 있는 걸로 보이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명확하게 단절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 보통 이렇다. 이번에 안 그랬어요. 자, 10번은요. 요것만 보자. 요것만. 자, 연구에 따르면 diversity within like-minded groups.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사이의 다양성은 빈칸한다. 다양성이 빈칸한다. After being exposed to peoples of opposing opinions.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난 후에 다양성이 빈칸한데.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의 견해를 더 빈칸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거 보통 우리 증가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잖아. 근데 글의 요지가 반대였어요. 이 글의 요지는 이런 얘기였다. 이것만 알려줄게요. A란 견해랑 B란 견해 두 개가 있다. 근데 이렇게 있잖아. 사람들의 사상은 이쪽에 있는 놈도 있고 이쪽 끝에 있는 놈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이런 상태에서 당신 A 지지하세요, B 지지하세요 했을 때는 그냥 A와 B와 이렇게 나왔는데 얘네 섞어가지고 대화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극단화됐다는 얘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 이쪽으로 붙었고요. 이쪽에 있는 사람도 이쪽 끝으로 붙었다. 극단화됐다. 왜? 서로의 견해를 더 극단적으로 보게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따라서 disappears. 다양성이 사라졌다라는 거는 원래 A라는 이 사상 안에서도 이렇게 넓은 스펙트럼이 있었잖아. 이게 이쪽 하나로 모였다는 거야. 끝으로. 극우 극자로 모였다. 그 다음에 because they make each other's view more extreme. 서로의 견해가 더 극단. 와, 어떻게 B처럼 생각할 수가 있지? 와, 난 저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이쪽 끝으로 갈래.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답은 4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13, 4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 단어 제시를 오늘부터 보는 게 맞나? 언제부터 보는 게 맞지? 단어 제시를?